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단순한 기업 폐쇄를 넘어선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듯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미국의 거대 제지 기업이었던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서베너 라이스보에 위치한 두 공장의 운영을 완전히 멈추며 지역 사회의 숨통을 끊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거점들은 현대 자동차의 야심찬 전기차 생산 기지인 메타플랜트가 들어설 예정인 메트럴 서베너 지역과 지척에 있었습니다. 본래 조지아주는 목자의 산업이 제조업의 약 6%를 차지할 만큼 이 관련 산업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폐쇄된 이 공장들은 지역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종이 상자와 포장재를 생산하며 조지아주 경제의 굳건한 제조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참혹한 폐쇄 결정으로 인해 1,100여 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단숨에 일자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공장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52천여 명의 산림 및 벌목 산업 종사자들, 나아가 토지 소유주, 벌목공, 목재 운송기사, 차량 정비업 종사자들까지 경제적 충격파가 무섭게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지금 조지아주 전역에서는 대규모 실업 사태와 지역 경제 붕괴에 쓰라린 곡소리가 터져 나오며 한국 기업과 숙련된 기술자들이 제발 하루빨리 되돌아와 주기를 애원하는 처절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공장의 폐쇄 결정 자체는 이미 지난해 확정된 일이었고 미국 노동부와 조지아주는 현대차 공장이 완벽하게 그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기에 당초에는 아무도 이 상황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공장 폐쇄 지역은 얼마 전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픈 지역과 겹치면서 비극의 드라마를 더합니다. 쇠퇴하는 목재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공장 용도 변경을 고심하던 조지아주는 현대차라는 세계적 거대 기업의 통큰 투자를 유치하며 돌파구를 찾았고 지난해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공장이 서베너 지역에 착공되자 지역 경제는 기대감으로 들끓었습니다. 창고와 물류센터가 급격히 들어서고 주택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뚜렷한 경제 개선 흐름이 포착되면서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조지아주를 강타했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은 이 모든 장밋빛 미래를 한순간에 멈춰 세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추진되던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되었고 고도로 숙련된 한국 기술자들은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기존 공장 폐쇄와 현대차 배터리 공장 가동이 거의 맞물려 실업자들이 현대차 공장으로 흡수된다면 무려 8,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담은 현실이 되기도 전에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부와 조지아주 정부는 이 거대한 계획이 올스톱되면서 초조함에 떨고 있으며 한국 노동자들의 복귀와 미국 현대차 공장의 재가동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 이후 현대차,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놀라울 정도로 냉철한 행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는 오픈AI가 주도하는 500억 달러, 한화 약 7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를 확정하며 향후 수년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난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평택 공장에 월 6만 장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를 단행하는 등 국내 반도체, 바이오, AI 등 신성장 사업에 무려 360조 원을 과감하게 쏟아부을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인도에게서 파격적인 투자 제안을 받고 깊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인도라는 새로운 전략적 거점에 투자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예리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차 경영진은 미국에 약속했던 추가 투자 금액의 40%를 다른 지역에 돌릴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워싱턴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며 매달 장기 프로젝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새로운 규제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냉혹한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조치들이 향후 세계 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2000년대 초반 외국 기업 투자 유치의 주요 목적지였던 미국의 추세가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가 미국의 무자비한 관세 협박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고 무역 다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으로 투자의 지평을 넓히고 무역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심층적인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변화다는 과거 한국에게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도
절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던 미국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급파되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협상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으며 대미 투자에 대한 일방적인 선물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견이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관세 협상이 점진적으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번 달 안에 극적인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게 자신들의 뜻을 굽히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양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대량 실업 사태와 지역 경제 붕괴라는 현실적인 타격도 크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미국 본토의 소비자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미국 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오디오 기계 가격은 무려 14%, 의류는 8%, 공구와 하드웨어 부품 가격은 5%나 폭등했습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이선 시츠는 지금까지 관세 부담의 30%에서 40%만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고 나머지 약 2-3는 기업들이 떠안아 왔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소비자 부담 비율이 약 6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암울하게 예견했습니다. 이는 물가 폭등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벌써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공포스러운 물가 급등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비싸서 식료품을 살 엄두가 안 난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다. 계란, 가스, 고기, 자동차, 집 모든 것이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다진 쇠고기가 182%나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겨우 4.6%라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이후 전 세계 수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미국의 수입액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관세 부담을 피해 미국 5회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노리면서 미국은 결국 글로벌 무역 흐름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명백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한국이 무리한 투자를 거부하고 관세 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치밀한 협상 전술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정치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감탄을 자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는 지난 6일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며 위험은 최소화하고 보상은 극대화하라 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 보호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시켰지만 다른 동맹국들이나 파트너들과 달리 한국은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그 요구를 겉으로는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동맹국 미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의 토대를 마련하는 합의를 교묘하게 이끌어냄으로써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CSIS는 한국이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았고 미국이 FTA를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으며 고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조치 역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계획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 한국의 고위 통상 당국자들은 매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집념을 보였으며 미 상무장관 하우드 루트닉과 미 무역대표 제이슨 그리어 일행을 따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가 심도 있는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CSIS는 그 어떤 미국의 교역 파트너보다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전략은 일본이나 유럽연합 EU 등 그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이자 전 미국 무역협상가인 웬디 커틀러와 한미 경제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 한미 무역 협상 현황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에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500억 달러 투자 기금 중 거의 절반을 조선 프로젝트에 할애할 정도로 조선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몇 주 내로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해운,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들이 소위 2별 3비 관세와 같은 부문별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다면 양국 간의 틀 협정, 프레임워크 딜스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재고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웬디 커틀러와 스콧 스나이더는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 조선, AI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갈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 중 75%가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답했고,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비율은 단 1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분명하고도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교착 상태가 풀리기를 바라는 미국과 냉철한 전략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한국의 팽팽한 신경전은 마침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비명소리와 워싱턴의 초조함 속에서 한국은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변곡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얼마나 영리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